네, 김민준 전문가 한 종목 한 종목씩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게끔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방송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또 제약바이오 한 종목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다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저희는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네요. 지금 푸대님 안녕하세요. 페르세포네님도 인사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한국항공우주, 드림텍 오늘은 좀 종목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지 못했던 종목분들도 진단 신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게시판에 많이 좀 글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동훈 아나텍을 28,800원에 40% 샀는데, 네. 사고 나서는, 24,000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그때 못 팔았더만은, 쭉 내려와갖고 지금 또 한 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걸 계속 중장기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40%를 한 번에 사셨어요? 네. 언제쯤 사셨어요? 지금 본진 거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 오래됐네요, 지금. 좀 되셨고, 그런데 연초에 네. 못 파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수익을 받다가 또 손실로 돌아서면은 네, 그 네, 아쉬움이 네. 배가 되죠. 네. 네.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고 접근하셨어요? 아니면 반도체 쪽 보고 접근하셨어요?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을 보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진단해 드릴게요. 네. 예, 동훈 아나텍입니다. 수익을 봤다가 이렇게 또 손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씩 좀 뒷걸음질 치더니 결국에는 2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손실로 돌아서게 되니까 게다가 또 비중이 커가지고 고민이 좀 되신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손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나쁜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 주셔가지고 바로 전 진단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관점으로 접근하셨다 그러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관점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은 조금 크시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방에 40%를 매수하신 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훈 인터내셔널로부터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 과정에서 뭐 부정적인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어차피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지 한 석 달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께서 검색하신 투자 포인트가 다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 포인트 다 맞게 매수를 했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뉴스를 간혹 체크를 해야 되고 주가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반도체 하드웨어의 소자를 설계하는 이제 설계 전문 기업이다.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혈액이 아닌 침을 이용한 혈당 측정기를 개발한다는 뉴스에 강하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 수혜를 입으면서 강하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이 과거의 상승세를 보고 내가 이 수혜를 얻으려고 매수한 게 아니라 이 동훈 아나텍 자체 본업을 보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0년과 2021년 실적을 보면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에 있고 소재 부품을 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실적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분기 실적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흑자 전환됐고 1분기와 3분기에 안정적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 동훈 아나텍이 반도체 칩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주가에도 불구하고 업종퍼가 27.10인데 12개월 선입퍼가 46.48이기 때문에 살짝 고평가 영역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칩셋 미디어나 뭐 제주 반도체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바닥 대비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종목들 역시도 업종 대비 2배, 3배가량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동은 안학텍이 이런 주가 수익 비율을 보여준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한 번에 목표가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분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12월 19일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1월 5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소 수급이 아쉽고 주가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4월 연속 음봉이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수급 동향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조금 너프하게 잡아 드릴게요. 18,100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동원 아나텍을 비중 줄여서 무엇을 살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19,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비중을 20%를 줄여주시고 전량 손절 가격은 제가 18,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 조금 타이트하게 22,000원, 2차 목표가는 24,000원, 3차 목표가는 26,800원을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반도체 관련으로 보유하시다가 진단키트 관련 이슈가 나오면 좀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빠르게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10% 단위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 조금 더 믿어보시면 어떨까,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면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청현님 이 종목 잘 마무리 지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은 아나텍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혹은 내가 분석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때, 이럴 때 뭔가 좀 확신이 필요하시죠? 그때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또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은 아나텍이었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22,000원, 2차는 24,000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자, 분할 매도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오늘은 인사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송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바이넥스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요즘에 2차전지 쪽 어렵죠. 이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핫했던 로봇주까지 골고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좀 빨리 올려주신 분 거 먼저 봐드릴게요. 반도체입니다. 강경민 님이 어부부 반도체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가 오늘 종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4,200원에 비중 15%, 약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진단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어부부 반도체 12월 달에 이 수주 재판 한번 터지고 급등한 이후에 또 잠잠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시연은 분명히 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이면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바닥 대비 30%, 50% 이상 올라온 종목을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뭐 후공정이나 뭐 패키징, 뭐 PCB 기판 쪽 이렇게 보시라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MCU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이제 삼성전자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단일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랑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분기 실적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은 아쉽습니다. 20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올해 매출액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적자가 나왔고 반도체 업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삼성전자
달리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이동평균선 이탈 여부는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14,200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횡보할 때 좀 눌림목 만들면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매수하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수 투자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바닥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올라온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밀접한 매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예상하고 매수하신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서 기술적인 지지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5%면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5%나 10%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한 가지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보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꽤나 매도세가 나왔네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CXL 관련 종목들을 봤는데 뭐 엑시콘, 제주반도체, 네오셈 이런 종목들을 살짝 봤는데 네오셈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보우 반도체도 그와 궤를 같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3,300원을 잡아드리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니까 13,290원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손절하시기보다는 13,300원을 톡톡 치더라도 뭐 13,200원 갔다가 뭐 13,300원 부근에서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무방하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15,1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6,300원. 이 가격대에서 안전하게 매도하신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 마무리가 됐다. 다시 한 번 더 맥점에서 눌림목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전문가분들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한번 에너지를 크게 쏟아낸 게 단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트하게 매매하자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더 시세를 바짝 쫓아가면서 위아래로 조금 그러니까 이 가격 구간을 좁게 잡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 13,300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100원, 2차는 15,300원 뭐 이 근처인데 이 정도에서 정리하셨다가 다시금 또 움직인다 뉴스 나오면은 재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경민님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으로 받는 종목군도 실시간으로 좀 제때 이 추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도 저희 함께 다뤄드리니까 진단 신청하시고도 꾸준히 저희 방송 봐주세요. 그리고 내 종목이다 싶으시면은 중간에 궁금한 점 다시 한번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계속 이어집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늘 로봇주들 오후에 갑자기 핫해졌어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신사업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강했습니다. CES 때 로봇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나 봐요. 이런 가운데서 T로보틱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가격 알아볼게요. 가격이 보시면은 지금 22,000원대네요. 22,300원 비중 8%입니다. 보유한 지 좀 됐어요. 매도 가격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T로보틱스는 작년에 3분기 뜨거운 이 한 분기를 보내고 나서 뭔가 또 빠르게 식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주 약간의 수익 구간 놓여 있습니다. T로보틱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 저는 한 1.5에서 2등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로보틱스도 분명히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 뉴스가 나왔을 때 뭐 T로보틱스가 부각을 받기에는 앞에 짱짱한 기업들이 너무 많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 로보틱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T로보틱스가 매출처가 다양해요. LG그룹 뉴스도 있고 AMR 관련 뉴스도 있고
유럽의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실적 향상이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작년 2023년에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 보여줬지만 T-로보틱스가 정말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니 두산 로보틱스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삼성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만히 있을 소냐 하면서 이제 그 두 기업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T-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고 그들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나면은 이제 감속기, 뭐 SBB테크나 뭐 SPG, 뭐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력 그런 것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괜찮고요. 매수 비중 괜찮고 로봇주가 오늘 오후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청산 준비를 하면 되지 걱정하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MR 뉴스도 5일 전에 나왔고 LG그룹 관련 대형 구매주분도 어제 나왔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죠. 최근 3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에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 집중을 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T-로보틱스를 집중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기관도 그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 22,60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4%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22,3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TS 구간이 좀 넉넉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0원을 잡고 2차 목표가는 27,000원을 잡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주시네요. 오늘 로봇주, 이렌시스는 상한가 들어가고 약간은 후순위 로봇주들이 오히려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로봇주 전반에 있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로봇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로봇주 저 굉장히 좋아하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유진 로봇이나 그 중에서도 변동성 강한 거 유진 로봇이나 뉴로메카, 로보티즈 이런 쪽 매매를 하고 있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이 팍 치고 나가면 저는 T-로보틱스나 포스코 DX 그다음에 뉴로메카 로보티즈 이런 종목을 매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들까지도 톡 치고 나가면은 이제 그 뒤로는 유진 로봇이나 SBB테크, SPG 이런 식으로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리고 있고요. 그런 매매 기법은 지금 유효하다.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1.5등 혹은 2등 정도 순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이 좀 타이트하게 제시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손절 라인이 22,600원 이탈 시 4% 정도 줄이고 22,3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그래서 분할 매도하고 전량 매도 가격 구간이 좀 넓지는 않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게시판 보겠습니다. 한 분이 삼성전자를 올려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주고 계세요. 삼성전자 안 갖고 있어도 궁금하고 갖고 있으면 더 궁금하고 그런 종목이죠.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요즘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좀 부진해가지고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군 쭉 올려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드림텍 한번 볼게요. 좋은 날님이 오랜만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이 종목 15,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보유 중인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약간의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15,000원이 매수가가 맞으시겠죠? 왜냐면은 14,000원대면 근래에도 가격이 있었는데 15,000원대라고 하시면은 한 3년 전쯤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가격이 맞으시다면 정말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림텍? 네, 확실히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재밌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청자께서 매수가 15,000원이면은 한 두 번 정도 매수가까지 왔다가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드림텍을 저주하기보다는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좀 겸허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계열을 보면은
고객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사업이니까 완전하게 제조업 쪽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유통업 쪽이죠. 근데 유통업인데 반도체에 속해 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제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할 게 없다. 거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은 선방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확인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인정할 수 있다, 용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2분기만 적자가 나왔지 그 전후로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향후 반도체 업황 경기 회복 시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LED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스마트폰 부품사 중에서 탈중국화를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다양한 평가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한창 7월과 8월에 HBM3든 시스템 반도체든 차량용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때 동반수입은 이력 확인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겸허하게 매도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에 대한 그다음에 CS2024 진입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시연이 나올 법한데 드림텍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는 일전에 매수를 했다가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12,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2차 목표가는 조금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2차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를 제가 14,500원 정도,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16,500원 잡아드리고 이번에는 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돌파하기를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순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번 막히면은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의 좀 아쉬움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좋은 날림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15,000원이나 14,500원이나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물론 내가 원금에서 정리를 하는 것과 손실권에서 정리를 하는 게 심적으로는 많이 좀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계좌 내에 찍히는 숫자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4,500원, 2차로는 16,5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삼성전자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다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에 사셨어요? 하시면은 아마 매수가는 다 다르실 텐데, 그리고 또 올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고 8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각기 다른 또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게시판 종목 더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쏭님의 종목,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저희 매수 주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매수 궁금하신 분들은요, 얼마에 몇 % 사도 될까요? 이렇게까지도 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쏭님도 한창 삼성전자 얘기를 나누고 주고 계시는데 바이넥스도 신청을 해주셨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추가로 더 올려주세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셔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지도 써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기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CMO 관련주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담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해서 접근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매력적인 종목인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말려들지 않겠지만 바이넥스보다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넥스를 좋아합니다. 2018년, 2019년에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기업 계열을 보면은 위탁 생산, 원재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
CMO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2020년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당시에는 실적도 잘 나왔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바이넥스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보는 사이에 실적이 조금 깎였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은 좀 견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좀 영업이익과 손실이 조금 발생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뉴스 꾸준히 나옵니다. 뭐 3분기 누적 매출 1위가 품목이 저만지다. 이제 눈에 넣는 거죠. 이제 안약 같은. 그다음에 12월 초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고속 질주가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CB 플러스 EB 이제 전환사채랑 교환사채 어떤 뭐 경영참여 펀드나 사모펀드가 바이낸스에 대한 흥행이 예상이 돼서 접근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깎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말려드리지 않지만 비중은 1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3%, 3%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 보유 기간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넥스보다 성장 기대감이 있으면서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종목은 뭐 비만 당뇨 치료제나 뭐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이런 쪽을 볼 수 있고 뭐 제형 변경이나 저만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이 확실하게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제 전문가 생활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온전히 가치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저처럼 뉴스 체크하면서 일단 실적이 보장이 돼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빠르게 2주나 한 달 안에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냐 이런 전문가가 있고 교환사채랑 이 전환사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6개월, 1년 보유해서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성공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투자를 했을 때 성공률이 솔직히 20%가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 볼 확률이 75%가 넘는 투자 포인트에 접근을 하셔야 되지 내가 100%, 200% 수익을 보고자 성공 확률, 익절 확률이 20%가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 만약에 이 바이넥스가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제 눈에 이렇게 실적 훼손이 나오는 걸 저한테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나는 교환사채, 전환사채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매매로 수익을 본 적이 많아. 난 100%, 200% 이상 먹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말려드리지 않겠지만 대체 종목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넥스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굳이? 라고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MO 쪽, CDMO 쪽을 보더라도 더 걸출한 업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저만제 쪽, 이런 안구 관련된 질환 쪽으로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사신다면 여유를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직 사신 거 아니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바이넥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니까 한번 종합해 보세요. 송님 길게 봐야 하는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전화가 와 있습니다. 저희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OCI 홀딩스. 아, OCI 홀딩스 오랜만에 네. 저희 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네,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 비중은요? 비중 10%. 비중 1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지금 여기 뭐 경영 4분기 경영 실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점이 언제인가 좀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지금 혹시 오늘 사셨어요? 좀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 아, 꽤 한 되셨- 2년 됐어요, 2년. 2년 되셨으면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가격도 있는데 혹시 목표가가 더 높으세요? 아니 뭐 그 정도 뭐 처분을 하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좋은 뭐 정보가 있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던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뭔가 좀 네. 반짝했습니다. 무슨 좋은 뉴스 있는지 그리고 요즘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의 투자 네. 전략 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오시아이 홀딩스입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직전 고점도 넘었고요. 11만 3,700원. 2년 보유하셨는데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이제 원금 회복했으니까 정리해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보유 기간이 사실 석 달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뭐 오시아이 홀딩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뭐 최고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충분히 이 이상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많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 CS 윈드를 이제 특징주 소개를 드렸지만 나는 그보다 더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OCI 홀딩스랑 OCI가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사실 실제 업무는 OCI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OCI 홀딩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아하지만 이런 것들은 투자는 역시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배당은 이게 제가 굉장히 좀 간사하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OCI 홀딩스가 배당 수익률이 2.3%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배당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 입장에서 배당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금융주랑 통신주를 제외하고는 준수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계통으로 실적이 어떤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라서 실적이 훼손되고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 뉴스가 많이 나왔고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뷰가 사실 지금 처음 나오지 않았어요. 2023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뷰가 시장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이런 OCI 홀딩스나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에다가 투심을 변하게 만들어준 것은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그 후속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뷰가 나오면서 CS 윈드나 OCI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OCI가 이제 하나큐셀에 이어서 미국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태양광에 대한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가시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투자자분들은 서서히 밸류에이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CS 윈드 마찬가지로 OCI 홀딩스도 지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도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자금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금액 들어오고 있는데 순매수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추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OCI 홀딩스나 CS 윈드가 이런 공급 계약 나왔고 올해 호실적인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는 이제 이런 내용은 리포트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보통 1년 뒤 아니면 좀 빠르면 6개월 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월이나 3월쯤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점점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면서 수급동 체크하면서 OCI 홀딩스의 밸류에이션 뉴스가 언제 나오나 외국인가 기간 언제 파나 그 다음에 주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2주 되셨으니까 2년 되셨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 가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2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이 수급 추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한 14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한 2주, 한 달 정도 뉴스랑 주가 추이, 수급 동향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 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라인도 10만 5천 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2만 원, 13만 5천 원, 1차, 2차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OCI 홀딩스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마 들고 계시는 동안에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오르나 싶으면은 원래 사람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빠지면은 아까워서, 그동안 보유한 게 아까워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고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OCI까지 저희 OCI 홀딩스 마지막 종목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송님, 방송 덕분에 익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익난 사연도 좀 저도 듣고 싶은데 앞으로도 많이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소나무님 오늘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 부분은 다시 올려주시면 꼭 체크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내일장은 어떨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반등이 나올지,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주 후반에 CPI 발표 등 여러 가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어제 오늘 다소 아쉬운 시장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악재에 따른 하락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사실 반도체나 뭐 이런 뭐 AI 소프트웨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료 AI 때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에 실적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랐고, HBMC나 CXL 관련으로 했을 때도 기대감에 주가가 바닥 대비 100%, 2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정확하게 2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2배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 제가 특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나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0에서 15% 이상 상승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바닥 대비 주가가 100%, 200% 올라왔고 지수가 바닥 대비 30%, 40% 올라왔으면 그 시장이 상장된 종목들은 올해 실적이 30%, 40%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30%,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는지, 저는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1년마다 모든 종목이 30%, 40% 개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격언에 기대감에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CPI 발표되면서 투자자분들은 야, 이런 기대감에 올랐다고 하면은 CPI가 우리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모멘텀을 찾아야지. 다음 모멘텀을 찾을 때 보유 종목을 그대로 들고 보나요? 아니죠. 다음 모멘텀을 찾으면서도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정말 좀 이기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기관 자금이 개인 투자분들의 나의 위탁 계좌로 하는 게 아니고 펀드 자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좌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기관이 야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부상조하고 이런 하락이 어떤 악재로 나온 게 아니고 단기적인 재료 소멸의 일환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보시고 이번 이틀간 하락을 보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호실적이냐 아니면 부족한 실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투자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넌스도 진행이 됐고 CS2024도 진행이 됐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발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늦게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반도체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갑자기 애플 XR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로봇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뒤쫓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면서 성장주들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지만 눌림목에서 다시 공략할 준비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내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대장급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대장주를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은 이제 다들 아시겠는데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CPI에 대한 전망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제거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은 빠르면 내일 오후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 오후에는 조금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제약바이오는 또 구분을 해드릴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아니면 아예 좀 밀어놨다가 한 일주일 뒤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랑 CXL,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두 섹터는 섹터에서 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잘 받아줘요. 근데 기관은 행사 전에 미리 팔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행사가 진행되니까 팔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대장급 종목들은 대동소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성장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잘하신 분들은 일간 변동성 이용해 보셔도 되시고, 매매 못하신 분들은 놀림목 공략.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 이제 스토어 뉴스 나온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AI나 플리토, 셀바스 AA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스랑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깜짝스럽게 나왔고,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1월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1월 효과라는 게 보통 정부 정책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첨생법이니 2차전지 투자니 반도체 설비 투자니 이런 뉴스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어떤 재개발, 재시공 이거에 따른 규제를 줄여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오늘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단기적 매매 관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관점으로 2차전지 말씀드리고, 반도체는 장비, 후공정이나 기판처럼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당뇨, 한미약품이나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 A랑 로봇들 유지를 하고 있고, 리오프닝이랑 신생 에너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저번 주 후반부터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올해 초부터 흑자전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LCC 기업들의 공격적인 항공 증편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증가할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주신 손여로 팀장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단해드렸고요. 종목을 다 이 시간에 봐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금요일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죠.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조금 전에 게시판에 사연도 보면은 뿌리꽃 뽑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종목분들도 있는데, 묵혀놓은 종목,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사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접수 받고 있어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